안녕하십니까. 엠스캡 공식 파트너 메타파이브 앤디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금년도 한 달 남았네요. 자, 마무리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저번 주 금요일 날은 뭐 CRM 뭐 냉각기 이슈로 인해서 장이 안 열리다가 11시 밤 23시쯤에서 다시 열렸죠. 근데 뭐 크게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. 하여튼 기레기들 설레발을 치던데 여하튼 큰 뭐 이슈 없이 다시 올라갔고요. 그래서 요거 제 블로그에 오면 뭐 긍정적인 요인, 부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. 안 보이시는군요. 화면 전환해서. 자, 그죠? 긍정적인 요인, 부정적인 요인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제 블로그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. 중요한 건 이제 경제 지표죠. 예, 경제 지표를 보시면 ISM PMI 제조업 지표가 나와요. 약간 높게 나오죠. 요거는 높게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. 경제 활성화에서 이제 고용 지수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는 게 좋아요. 지금 연준에서 딱 두 가지 본다고 하죠. 하나는 물가 지수, 하나는 실업률. 그러니까 고용 지수는 좀 안 좋게 나오는 게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합니다. 순간은 밑으로 내려가도 금리나 모멘텀을 자극해서 나중에 들어버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실업률은 좀 나쁘게 나와야 계속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걸로 시장은 인식하고 있고 경제 지표는 나쁘면 안 되더라고요. 정방향으로 좋아야지 좋게 나옵니다. 그다음에 이제 파웰 연준의장 연설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갈참이죠. 예, 신규 연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아마 큰 어떤 파괴력이 좀 예전보다는 떨어질 것 같아요. 연설에서. 그래서 레드북도 좀 좋게 나와야 됩니다. 자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게 화요일 날 나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수요일 날 이제 쫄트가 드디어 나오죠. 쫄트. 자, 뭐라 했죠? 실업률은 낮게 나와야 된다고 낮게 나와야 된다고 했죠? 그죠? 구인원이 높게 나오면 안 돼요. 그죠? 그러면 경제가 활성돼서 얘가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니까. 그래서 이거는 좀 낮게 나와야 되는데, 구인원이 적게 나와야 되는데, 예상치가 없습니다. 확인하셔서 매매하셔야 되고, ADP 비농 취업자 수도 낮게 잡혀 있죠? 요런 빠질 이유는 없어요. 요거보다 높게 나오면 순간 올라갔다가도 그 다음에 그대로 뭐 빠지거나 하여튼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나와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더라도 순간 지표에 따라서 안 좋으니까 쿵 하고 빠지더라도 다시 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실업률은 좀 안 좋게 나오길 바랍니다. 근데 실업률이 안 좋으면 나중 가서는 그게 다 뭉쳐서 큰 효과를 줘요. 어느 쪽으로? 시장 박살나는 쪽으로. 실업률이 안 좋다는 경제가 결국은 안 좋다는 얘기니까. 기업이 실업률, 취업자 수를 안 뽑는다는 얘기잖아요. 경제가, 기업이, 어, 자본을 지출하는 걸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. 나중에 돼서는 안 좋지만 지금 당장 시장 모멘텀은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반대로 좀 움직이는 겁니다. 결국은 나중에는 데미지를 다 맞을 거다. 한 방에.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좀 낮게 잡혀 있으니까 긍정적이죠. 그래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ISM 제조 지표는 아까 2일날 한 거 그대로 보시면 되고 확인이 필요하고 확인하고 하세요.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건 PC가 이제 나옵니다. 가격 지표, 물가 지표는 뭐라고 했죠? 무조건 낮게 나와야 돼요. 높거나 너무 크게 높게 나오면 시장 그대로 그냥 밑으로 갑니다. 물가 지표는 절대 높게 나오면 안 돼요. 가뜩이나 지금 뭐 뭐죠? 그 관세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굉장히 예민한데 높게 나오면 안 좋은데 살짝 높게는 잡혀 있어요. 전년비보다는. 이게 0.1 정도 수준이야. 이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. 근데 이제 근원이나 이런 거는 예상치는 똑같이 잡혀 있어요. 전원치랑. 이러면은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. 예상치만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 되고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. 큰 세력들은 이미 정보를 알고 있겠죠. 연준이 어느 정도 데이터를 다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. 그들은 자체적으로 또 하겠고. 그래서 요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확인하고 들어가자. 이 구간에서는 피하셔야 돼요. 그다음에 미시건은 좋게 나와야죠. 심리 지수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좋게 나와야 되는데 약간 좋게 잡혀 있습니다. 근데 더 중요한 밑에 거는 안 잡혀 있네요. 예상치가 안 나옵니다. 이것도 확인하자. 그러니까 6일날 요 PC 나오는 요 12시 구간에는 조금 피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기술적 지표. 제가 그어들었던 지표 여기 1차 저항을 강력하게 뚫었어요. 그죠? 근데 지금 올라가는 게 너무 가팔라요. 이렇게 보면 세기형이거든요. 세기형은 뭘 누리죠? 매수를 보는 게 아니라 추세대 밑에서 들어오는 저점 추세대가 깨진 음봉이 뚝 떨어졌을 때 매도를 보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그래서 매도를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함부로 매도 보시면 안 돼요. 반드시 장대 음봉 하나가 뚝 떨어졌을 때 보시는 겁니다. 근데 얘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매도 보시면 안 되고 음봉을 기다려서 노리면 되고 한 번의 조정은 나올 겁니다.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하락 추세대를 벗긴 거 보이시죠? 이 추세대 강력한 추세대를 벗겼어요.
여기서 두 번 두드려 맞았던 게 이걸 뚫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요 25,000대를 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, 지지하면 어떻게 돼요? N자 목표치가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목표치가 나와버립니다. 물론 그 앞전에 여기도 두 번의 저항대를 맞았죠. 그죠? 여기 삼산의 모습에 내려갔고, 여기는 쌍봉 모습으로 내려갔고, 그래서 여기서 한 번은 걸리겠지만 여기서 요 댕고짜리 안 깨지고 다시 간다면 이거는 이제 신고가 나오는 연말 산탈렌이 나오면서 넘어가는 장이 나오는 거예요. 내년에 이제 박살 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추세 때 잘 보시고, 단기 매도를 보실 분들은 요 추세대가 깨지는 음봉 나올 때, 그때 매도를 한번 누르시면 또 짭짤하실 거예요. 그래서 대신 이제 25,000 쪽으로 내려오면 익절 좀 잘 하시면 되고, 만약에 여기가 무슨 PC가 높게 나오거나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아서 깨진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이 하락 추세대 안으로 겨들어오는 거라, 이러면 좀 문제가 심각해져요. 그러면 이 고점을 다시 못 넘어간다고 보는 겁니다. 왜? 다시 들어와 버렸으니까 한참 힘을 모아야 돼요. 이 구간에서. 이해되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식으로 기술적 분석 하시면 되고, 지금 최고점에서 저점에 빠진 자리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쓰면 중심값을 넘어갔어요. 618짜리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. 이 얘기인즉슨 이 전저점이 쉽게 깨지지는 않겠다라는 걸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. 이해되시겠죠? 그래서 무조건 되게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. 거의 원웨이급으로 나왔다. 그죠? 그래서 다만 이제 저항대에 와 있으니 한 번은 쉴 텐데 저점이 어디 구간에서 나오는지를 잘 보시고, 쉽게 깨지지 않은 25,000 쪽에서 지지가 나오는 것 같으면 매수를 한번 노리셔도 되고, 28,000 쪽에서 25,800 쪽에서는요. 요 파란색 선에서 25,800 선 부근이거든요. 여기서는 일단 매수 따라가면 안 되죠. 밑에서 받으신 분들이 익절을 하는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. 갔을 때 저항 맞고 떨어지고 안 깨지고 다시 갈 때 매수 차점 보이면 됩니다. 그래서 넘어가면 추세대가 다시 이렇게 바뀌겠죠. 그래서 전고점은 넘어가는 목표치가 생기는 거니까 잘하면 연말 산탈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이거 결정하는 건 두 가지일 겁니다. 첫 번째, FOMC 때 금리 인하를 계속 연속적으로 하느냐, 그리고 내년에 희망찬 얘기를 해줄 거냐. 그죠? 두 번째, 물가지수 계속 CPI 낮게 나와야겠죠. 그런 실업률 약간 높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. 요 세 가지 지표 확인하면서 연말장 대응하시면 무난하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큰 돌발적인 상황 없으면 최소한 전고점,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넘어간다고 좀 보거든요. 그래서 그거 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확인하면서 가야 되긴 하니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. 자, 12월 첫째 주 나스닥 시황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앞에 전반전 하나 더 녹화를 했다가 막판 부분에서 내가 화면 전환을 안 해갖고 제가 지웠는데, 거기에 더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 조금 아쉽네요. 다시 하려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좀 더 잘 안 나요. 미리시도 좀 더 잘 그려드리면서 구간에 다 했는데 제가 확실히 요즘은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큰 중요한 구간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제 블로그 오셔서 요 중요한 지수대 파악하시고 그 부분에서는 매매를 일단 좀 관망을 하고 확인하고 들어가는 작업을 해주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. 자, 고생하셨습니다. 자, 다음 주 한 주 첫 주 좋은 수익 마무리하셔서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에임스캡 공식 파트너 메타파이브 앤디였습니다. 자,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